안녕하십니까, 위험 성향인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17분이고요. 퇴근하고 와서 영상 오늘 2개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1편은요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미국채 30년물 보면서 10년물 잠깐 보고 이제 거기서 투자할 수 있는 TLT, TMF, 그리고 엔비디아, SOXL, 반도체 지수 볼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테슬라,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 두 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조정이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차트 보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지겨워서 10초 넘기기 해서 벌써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금 비중을 최대한 줄여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최대한 줄여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주식 매수를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다 매수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없애야 된다. 지금은 현금 들고 있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다 사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과 오늘이 이제 어제 오늘이 변곡점이었고 이번 주 자체가 변곡점이었죠. 되게 중요한 주였어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각 종목이 이제 얼마나 갈지 저는 말씀드릴 뿐이고,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잘 고르고 수익률을 잘 계산해서 매수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선택하고 매도하는 거는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최대한 현금 비중 줄여가지고 물량 늘려야 된다. 그거 오늘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오늘부터 뭐 바로 치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뭐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말이 오기 전에는 이제 슬슬 이제 상승 열차가 출발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되게 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자세히 다뤄야 돼서. 그래서 감히 저는 인생 영상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종목별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틀어져 있는 차트는 QQQ 차트예요. 나스닥 한 배 내버리죠. 그냥 나스닥 지수에 추종하는 거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상승이라는 거는 엘리트 파동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알면 5개의 파동이다 이렇게 아실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여기가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하더라도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한 연말까지 저는 QQQ가 55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더 늘어지면, 보통 이렇게 그리는 것보단 좀 더 늘어지거든요. 그럼 보통 내년 한 1분기 정도, 한 내년 3월 정도까지, 늦으면 3월, 진짜 빠르게 갈 수도 있죠. 빠르게 가면 올해 연말까지 해서 550까지 가면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12%가 나와요. 한 10%에서 12%될 거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10%에서 12% 가는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내년 3월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이제부터 여기 1, 2고 여기가 3이에요. 3파 여기가 쭉 치고 간다는 거예요. 11월, 12월은 뭐 불장이라 보시면 되고, 11월 같은 경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상승장이 될 거거든요. 11월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저께부터 해서 1차 매수 끝내놓으라고 커뮤니티에도 썼었고, 나머지 2차 매수는 그 뒤에 하자고 했는데, 오늘 내지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매수 끝내야 된다. 현금 비중 0%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빚내란 소리는 아니고요, 당연히. 최대한 지금 현금 끌어모아서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작점이 여기였어도 그런 거고, 시작점을 여기로 본다면 뒤에서 한 파동이 더 가겠죠. 그럼 내년에 여름, 가을이 올 때까지 쭉 상승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다음은 그때 생각하는 거고, 내년 3월, 뭐 연말 이때까지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일단 이걸 대전제로 깔고 가는 거고, 왜 올라가냐고 하면 그냥 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을 풀어서 가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왜 상추값이 올라가고 왜 돼지고기 값이 올라갑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뭐 중간에 누가 뭐 농간을 부리고,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올라가는 거죠. 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갑니까? 돼지들이 먹는 사료값이 올라가잖아요. 운송하는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걸 욕할 게 아니라, 우린 이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이 안 되면 주식을 사서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죠. 우리도 벌어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올려서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 장세니까 그 시작이 빠르면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 다음 주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상승, 저는 이 엄청난 상승이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현금 비중 줄여서 최대한 매수 많이 해놔라, 똑똑하게 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저처럼 분봉 단위로 구간을 파동으로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 분도 그냥 사 놓으면, 한 덮어놓고 있으면 두세 달 있으면 왕창 벌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난이도가 쉽다는 소리예요. 이런 장세가 막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힘겨운 세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편한 때가 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사실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나스닥부터 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일단 더 작은 단위로 가기 전에 큰 단위부터 좀 다루고 갈게요. 요거는 파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파동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인데, 파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제가 어제 차트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파동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 대파동 분석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나스닥 대파동 영상을 보고 오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를 대파동 3파의 고점으로 봤었고, 여기를 급격하게 떨어진 거를 4파로 봐야 되지 않냐 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면 여기가 파동의 시작점이 되고, 그래서 1, 2고 여기서 이제 3파가 가고 있는 중인데 1, 2, 3, 4, 5,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4파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가 WXY로 해서 이 삼각형 모양의 수렴을 여기서 끝냈다, 여기가 4파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첫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하락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4파의 시작을 보든 여기에 4파의 시작을 보든 어쨌든 간에 저는 QQQ 550까지 공통 상승 구간으로 본다는 대전제를 깔고 이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커뮤니티에 10월 20일 날 오후 3시에 작성했던 글을 보시면 QQQ가 이제 500을 못 뚫는다고 하면 뭐 파동적으로는 리딩 다이아고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조정은 QQQ 기준으로 484에서 485 정도 해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양방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영상은 이제 뭐 이번 주 제가 올렸던 영상 계속 뒤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양방자리라고 했어요. 무조건 상승을 외치지 않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매수만 하고, 제 커뮤니티 찾아보세요. 1차 매수만 하고 나머지는 500을 뚫으면 위에서 불을 타던지 484에서 485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물타기를 하거나 추매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맨 처음 떨어지는 시나리오, 그 다음 500을 바로 뚫는다면 510, 520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말했죠. 그래서 500을 뚫느냐 아니면 아래로 뚫리느냐 이걸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 커뮤니티 글 보면 하루 전에 24일이 되는 밤 12시에 제가 뭐라 했냐면, 뺄 건 빨리 빼고 그냥 상방으로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는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적미적 하는 일 그냥 빨리 빼고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테슬라는 아니고요. 그냥 테슬라 차트는 상방으로 가야 된다고만 좀 봤기 때문에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보고 지구를 구해달라 제가 써놓은 게 딱 봐도 조정을 주고 테슬라가 뜨면서 상승장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차트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484, 제가 아까 얘기했던 485 정도까지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놨었습니다.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QQQ 30분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앞에 커뮤니티에 제가 쓴 거랑 이거랑 한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거진 됐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다 맞췄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복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복기를 해보면 보시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영상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보면 중간에 이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를 넘어가면 안착하는지 보고 그 위에 여기를 넘어가는지 안착하는지 보고 그 다음 500을 넘어가는지 안착하지 하는지 보자. 하방으로는 똑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갈 것이고 여기를 이탈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484에서 485 얘기했죠. 여기서 조정이 끝나는지 보자. 진짜 심해봐야 저는 478에서 480 봤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뺄 건 빨리 뺐으면 좋겠다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제 1, 2, 3, 4, 5 여기 써놓은 이 구간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구간. 이것도 제가 색 그려놓은 거랑 뭐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뺄 건 빨리 빼라. 진짜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빨리 빼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 발표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고, 제가 얘기한 대로 빨리 빼줬죠. 그래서 뭐 매매를 어떻게 하자고 했죠. 여기가 이제 올라온 파동이 여기가 1파일 수 있고 여기가 A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A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A, B, C로 여기가 B파, 그리고 여기가 C파일 수 있다. 항상 얘기하는 게 1, 2, 3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1, A, B, C,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3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여기가 뚫린지 봐라. 여기가 뚫리면 485를 봐라.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됐고,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만 하고 2차 매수는 일단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평단가가 여기 어딘가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500 넘어가면 불타기를 하자. 2차 이렇게 사서 평단가를 여기 맞춰놓고 날아가면 좋고,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자. 2차 매수를. 그럼 평단가를 여길 맞춰놓고 날아가면 더 좋고, 전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어제 저는 종결이라고, 여기서 하락파동이 종결이라고 일단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뜻은 이제 2차 매수 해도 된다는 뜻이고, 오늘 장 들어가서 사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테슬라 말고요. 테슬라 좀 떨어져야 돼요. 테슬라 말고 사면 좋겠고, 그렇다고 엔비디아 사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좀 그래요.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자. 그래서 평단가를 여기로 맞춰서 가면 된다. 그게 이제 주요 골자였고, 제가 왜 이거를 484에서 485로 얘기했냐면요, 보시면 여기를 ABC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기가 보면 이렇게 A고 여기서 1, 2, 3으로 바로 갈 거면 여기서 1, 2, 3, 4, 5에 임펄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임펄스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커뮤니티 보면 나와요. 영상 보면 나오고. 임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가 반등파 같다라고 생각했고, A,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도 좀 파동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도 임펄스가 아니라 생각했고, 이렇게 또 늘어지면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이렇게 무디다 해야 되나요? 각도가 너무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 B, C를 생각했고, A파와 C파는 보통 1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1대1 비율을 되는 지점이 484에서 485이기 때문에 기본 조정입니다. 1대1. 최대 조정은 1대 1.618이 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고, 그게 478에서 480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여기를 봤고, 그래서 내려올 거면 C파가 급격하게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빨리 내려와 줬고, 이래서 저는 여기서 조정파가 종결됐다. 그래서 1, 2, 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구성파동, 그래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정파동 어제 끝났고 이제 상승장이 시작될 건데, 어제부로 끝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내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매수를 끝내놔야 된다. 상승장이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실 때 한 요 정도 라인이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하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뚫릴 때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데 저는 뚫릴 것 같지 않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TQQ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고 상세하게 좀 보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1, 2, 3, 4, 5로 해서 여기가 하나의 큰 파동, 여기가 이제 2파 조정, 여기 상단 추세선 뚫으면서 500 뚫으면 3파의 시작으로 하나 둘 셋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투박하게 간다는 파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쪽 파동을 봤을 때 그거보다는요, 여기서 1, 2, 3, 4, 5 해서 여기가 1파고요. 하나 둘 셋으로 해서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3의 1파가 되고, 지금 있는 게 이렇게 평행 추세 있죠. 이 평행 추세로 하나 둘 셋이에요. ABC 내지 WXY로 여기가 3의 2파가 되고, 이제 가장 강력한 파동인 3의 3파가 요 위에 상단 추세선 뚫을 때, 그 다음 500 뚫을 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타겟은 일단 507, 그 다음에 519, 여기가 이제 겹치는 요런 부분으로 가게 되거든요. 519에서 520, 507, 509에서 519에서 520,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530, 그 다음은 550 정도가 타겟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자주 올리니까 잡아갈 거고요. 그래서 500 뚫으면 507에서 520까지는 쉽게 가겠구나. 여기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3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승장을 보기 때문에 QQQ보다는 TQQQ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QQQ가 10에서 한 12% 수익률이라고 하면 TQQQ가 30에서 36%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매수하실 거면 TQQ로 보시면 됩니다. TQQQ 차트는 제가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그냥 QQQ 보면서 TQQ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스닥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볼 것이냐 하면, 나스닥 다음으로 중요한 건 미국 국채입니다. 장기채를 좀 봐야 되고요. 장기채를 이제 추종하는 ETF는 TLT랑 TMF가 있는데, TLT, TMF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라는 건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국채 차트를 봐야 되는 거는 유동성이랑 관련이 돼 있고, 유동성이 풀어질 것이냐, 유동성이 흡수될 것이냐가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금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그냥 좋을 건 없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더 딥하게 아시는 분들은 뭐 더 좋겠지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제가 6일 전에 미국채 30년물 차트를 보면서 19일날 밤 12시에 적은 게, 30년물이 4.5에서 4.57 정도 찍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3, 4일 정도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음 주는 지금 이번 주죠. 오늘은 25일 금요일이니까요. 그래서 3, 4일 정도 채권금리가 실제로 올랐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조정도 받았죠. 그 다음에 크게 오르지 못했고, 조정은 뭐 크게 받은 건 하루라고 쳐도 어쨌든 오르지 못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여기서 임펄스로 1, 2, 3, 4, 5 해서 뭐 4.568 저기 적혀 있죠. 어쨌든 4.5에서 4.6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제가 또 커뮤니티 올린 거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 쓴 글에서 채권금리 현 시간으로 피크 찍고 내려가겠다, TMF 사기 딱 좋은 시점이다 라고 얘기했죠. 거의 발바닥 각질 수준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TLT나 TMF를 샀으면 정말 좋았겠다. 뭐 수익률이 정말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올려놓은 거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TMF를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가겠구나, 오르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물 차트를 보시면 마지막 5의 5파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익스펜딩이라고 하고, 다이아고널 패턴입니다 이게. 그리고 5의 5파 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널이라고 하고요. 다이아고널 패턴은 1파나 5파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딩 다이아고널이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이탈하면 급격하게 금리 하락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 나중에 제가 강의 영상은
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고 이게 30년물 차트고요. 옆에 10년물 차트는 뭐 다이아고날 패턴은 아니고 예쁘게 그냥 1, 2, 3, 4, 5 임펄스 나오고 뒤에 A, B, C 지그재그로 전형적인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온 모양이어가지고 이렇게 써놨던 거고,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년물 차트 볼 건데요. 사실 원래 장기채라고 하면 10년물, 20년물, 30년물 3개가 있어요. 20년물, 30년물은 10년물에 비해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10년물이 표준, 기준의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저는 예전부터 TLT나 TMF를 매매를 작년에나 재작년에 했던 사람으로서 주로 이제 20년물, 30년물 쪽에다가 좀 차트를 그려놨기 때문에 30년물을 좀 볼 거고요. 설명을 하자면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임펄스로 1파가 올라왔고 하나, 둘, 셋으로 떨어져서 2파 1, 2, 3, 4, 5.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시점이 이제 여기 끝이랑 이제 여기쯤이죠. 여기쯤. 그래서 여기서 3, 4. 그래서 1, 2, 3, 4였고, 나머지 5파동이 이번 주에 월, 화, 수, 뭐 길면 목요일까지 해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시작한 거고, 마지막 이제 하루 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이아고널 패턴을 보면서 금리 하락이 나오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엔 이 추세 상단선까지 채우면서 아니면 추세 상단을 넘어가면서 4.6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5의 오파가 1, 2, 3, 4, 5 임펄스로 나왔으면 여기까지 가는 게 정석입니다. 사실은 정석이기도 하고, 이 추세선을 사실 여기까지 채우는 게 또 정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차트는 언제나 정석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길래 여기서 이 캔들이 나오는 순간 이것은 임펄스가 아니라 임펄스를 페이크로 주고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버려지는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익스펜딩으로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추세선 이탈 시 급격한 금리 하락이 나온다. 추세선 이탈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이런 선들은 리테스트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쭉 빠졌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우리 테슬라와 함께 좀 반등을 해준 그게 있습니다. 다이아고널 패턴은 보통 5개 파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단절이 나오고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빠졌고, 보는 김에 10년물도 잠깐 보겠습니다. 10년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 2, 3, 4, 5입니다. 1, 2, 3, 4, 5고,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저는 임펄스 나오고 A, B, C로 쭉 빠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확대해서 보면 아까 하루 전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 여기가 5의 5파가 됩니다. 1, 2, 3, 4, 5 임펄스로 깨끗하게 예쁘게 나왔고, 여기서 A, B, C, A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X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A가 아닌 W가 됩니다. W, X 그 다음에 Y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W, X, Y, X, Z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든 어쨌든 여기서 A, B, C가 나오면서 급격한 금리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금리는 아무리 못해도 이 4파의 저점까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요. 일단 10년물 기준 4.0까지는 무난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반등 주고 또 떨어질 거지만 4.0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상승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TLT나 TMF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TLT랑 TMF도 좀 볼 거고요.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커뮤니티에서 했던 거 30년물, 10년물 다 비교해 보세요. 앞에 그림부터 1, 2, 3, 4, 5 쭉 올라오는 거 어쨌든 제가 다 이번 주 잘 맞췄습니다. 맞췄고 제가 방향을 잘 봤죠. TLT 차트로 넘어갑니다. TLT 차트를 보시면 금리 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에 추종하는 게 TLT고요. TLT가 1배수, 그 다음에 TMF가 3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제가 직전에 TLT, TMF 그리고 장기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 저는 TLT 기준으로 88에서
90 정도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30년물이 제가 예상한 만큼 올라주진 않아서 이 아래쪽 매수 타점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이 최고 바닥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지금 92달러, 92.6달러인데요. 여기서부터 저는 일단 1차 100달러 보고 있고, TLT 기준입니다. 2차 105달러,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105달러까지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기대 수익률은 14%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내년 3월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25년 3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TLT랑 TMF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고, 채권이라는 영역이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TLT랑 TMF 투자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TMF가 곱하기 3배에서 42%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길이 될 겁니다. 사실 이 TMF나 TLT 같은 경우는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평행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는 봅니다. 사실 여기까지 105에서 107 정도. 하지만 이 채권이라는 것은 개미들의 눈물과 그런 시체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고려하고 있다,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자리가 42%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저는 TQQQ를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105달러로 하고요. TMF 차트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난 영상 보면 41.5에서 44.5까지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 TLT 88에서 90 정도에서 여기까지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주진 않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선 이렇게 평균선 그어보면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치를 그어봤을 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수직 거의 상승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쭉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건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뭐 급격하게 내리다 보면 TMF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쭉 올라가면 일단 한 68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여기까지는 갈 거다. 68에서 70달러 정도 보고 있으니 한 40%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듭니다.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종목이라 생각해서 종목 자체에 추천하진 않고요. 항상 금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그걸 항상 파악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리랑 TLT, TMF는 이 정도 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이제까지 대장이었고 현재도 대장이죠. 명실상부한 엔비디아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매수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140달러가 넘기 힘들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엔비디아를 신규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원래 있던 거 익절하시고 테슬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맞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데 이제 중간에 140달러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고 144달러 뭐 신고가를 찍은 적이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좋았는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장도 한번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얘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142에서 143달러 정도를 지금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장은 그걸 넘냐 못 넘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보면서 볼게요. 여길 기본적으로 저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저희가 1파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길 2파로 보지는 않고요. 이 전체를 2파로 봅니다. 저번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WXY입니다. 왜냐면 이게 임펄스가 아니고 조정파동이기 때문이죠. WXY 그러니까 2파가 되고 그래서 1, 2, 3, 4, 5 여기 3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WXY 2파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4파는 급락 조정으로 2파, 4파의
교대 법칙에 의해서 1, 2, 3, 4까지 나왔다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갔죠. 저기서 100 해서 여기서 140달러 못 넘는다, 140달러 못 넘는다, 사면 안 된다 하다가 140달러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55에서 163달러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일단 여기까지 2파였던 생각은 같았고, 여기가 그러면 그냥 3이 아니라 3의 1로 연장 파동이 되는 걸까? 그러면 3의 1, 여기가 3의 2, 여기가 3의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155에서 163달러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조정을 받고 못 넘어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것은 3, 4가 맞는 것 같고, 여기가 아무래도 1, 2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5파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1, 2, 3, 4, 5로 한 파동이 끝났다. 큰 1파가 끝났다. 큰 1파가 끝나면 뭐죠? ABC로 내려와야 됩니다. ABC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ABC인가? 라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게 ABC가 아니려면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를 이제 분봉으로 해서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여기가 1, 2, 3, 4, 5 해서 1, 2, 3, 4, 1, 2 여기가 3, 4, 5 아니면 뭐 여기가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5에 5파에서 하여튼 여기가 5파까지 해서 다 종결이 된 것 같아요. 5파가 종결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4파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ABC이냐 아니면 하나 둘 셋으로 가느냐, 그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나스닥 여기서 이제 네모 박스에서 위로 가면 위로 가고 아래 뚫리면 아래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슷한 겁니다. 항상 양방자리인데 엔비디아는 양방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명백히 A거나 아니면 조정파인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A, B, C, 여기서 A, B, C로 해서 큰 A, 큰 B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보통 지그재그는 ABC는 1대1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2.33달러, 그 142달러 정도가 이제 여기가 그겁니다. 여기 넘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조정파동이 아니라 임펄스로 가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이 파동 자체도 여기가 이제 임펄스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각도나 이런 게 이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시원치 않기도 하고, 그래서 A, B, 만약에 여기가 141을 못 뚫고 1대1 이상을 못 뚫게 되면 A, B, C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 이번 파동에서 141을 못 넘게 되면 B파, 이 B파 중 이것이 A, B가 되면서 C, 그 다음에 C파가 되면서 쭉 빠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나스닥 얘기할 때 왜 484에서 485를 얘기했죠? A파와 C파는 1대1이라 했죠. 여기서 1대1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134달러입니다. 보통 1과 1대 1.13 이 사이에서 조정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1대1로 떨어지면 그게 134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134달러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야 된다. 141을 못 뚫으면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전체 이 큰 1파에 되돌림을 봤을 때 이 작은 4파 여기 저점까지 요 정도까지 사실은 조정을 주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여기가 130달러고요. 130달러. 그리고 A, B, C가 내려올 때 C파가 최대 1.618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파와 최대 조정 구간이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130입니다. 134가 기본, 130달러가 최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 조정의 범위는 130에서 134달러입니다. 이 이상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 파동 이론에 의해서 130달러는 깨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매수, 제가 볼 때 여기 매수 자리 아닙니다. 매수하면 안 되고요. 142달러를 뚫는 걸 보고 매수를 하시거나요.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전고점을 뚫고 확실히 안착할 때 사는 게 맞습니다. 돌파 매매하는 게 맞고요. 손절은 142달러 이쯤 뭐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가시거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매수 타점 아닙니다. 여기서 142달러 못 뚫고 내려오는 거 보면 130에서 134달러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온다의 확률을 더 많이 거는 이유가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없다고 하죠. 엔비디아와 저는 테슬라는 달과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몇 달 동안 해가 엔비디아가 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아래에 처박혀 있었죠. 지금 한 번에 오른 거 2거래일 만큼 그렇게 오른 겁니다. 그동안 처박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이 날아갈 만큼 그렇게 유동성이 많진 않아요. 코로나 시국 때 미친 듯이 돈을 찍어서 풀던 그 정도 유동성 장세가 오지 않으면 둘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뭐 둘 동시에 가게 되면 그건 뭐 제가 틀린 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항상 제 배너를 보세요. 차트는 뭐라고 했죠? 보수적으로. 차트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려온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왜 제가 위험 성향인이에요? 왜 매매를 위험하게 해요? 내려왔을 때는 2배수 사야죠. MVDL 사야죠. 누가 본주 삽니까? 2배짜리 사서 날라가야죠. 화성 가야죠, 수익률은. 그래서 제가 위험 성향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해는 져야 되고 달이 뜨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달이 뜨고 있죠. 그럼 해는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는 130에서 130달러까지 내려온다. 여기쯤 내려올 때 되면 테슬라가 또 조정받을 때 됩니다. 그럼 테슬라랑 엔비디아 번갈아 가면서 사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셔라. 여기 내려오면 NVDL 사면 된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아니고 엔비디아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SOXX 차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SOXL 간단하게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반도체 지수를. 왜 안 다뤘냐, 갈 때가 아니니까, 살 때가 아니니까 아직 안 다룬 거고요. 이렇게 내려온 파동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동에 이제 여기가 4파가 끝났고 앞으로 이제 5파가 시작될 것이다. 반도체 지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만든 것 같고, 여기 돌파했을 때 산 사람 제가 옛날에 반성하라 그랬습니다. 영상에서. 정신 나간 거다. 여기서 돌파하는 거 보고 일봉 한두 개 박히는 거 보고 사도 되는데, 여기서 SOXL 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 다시 해야 된다 얘기했던 자리고,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고널 패턴을 여기서 깼죠. 깨면서 조정은 그냥 예상되어 있던 겁니다. 예상되어 있던 거고, 제가 항상 다이아고널 패턴에서 정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번째 패턴, 그리고 이 전체 길이에 대한 0.382 구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하나 둘 셋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정석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0.382 구간 그리고 네 번째 웨이브에 해당하는 곳까지 거의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SOXX는 조정파가 여기서 종결된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W 하나 둘 셋 X,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뭐 Y 뭐 하나 둘 세 개로 일단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한 220까지 생각했던 이유는 여기서 1대1 비율이 219, 한 220에 나오고, 여기 네 번째 웨이브 0.382 구간 그리고 1대1 비율을 충족하는 부분이 220 정도 여기가 다 몰려 있어서 이 정도에서 조정을 종결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정도만 봐도 조정이 이제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 그은 거 뚫었죠. 여기만 이제 이렇게 뚫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위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유효하고요. 저라면 이제 엔비디아 팔고 SOXL이나 뭐 조금 떨어지는 테슬라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반절 정도 팔고요. 조정 마무리로 보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글쎄요, 이렇게 여기를 깨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저점 말고 한 이 정도, 한 222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도 조정 종결로 받고 어차피 반도체도 비슷하게 가니까 갈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게 SOXL이 아닌가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도 지켜보면서 봐야 되고 SOXL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OXL 차트 보시면 역시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너무 완만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을 만들면서 바로 못 가요. 이렇게 완만하면 한번 이렇게 죽였다 가는 겁니다. 죽였다 그럼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1차 한 50에서 55달러 보시면 되고, 그 위에는 60에서 한 65달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뭐 한 80% 넘어가겠네요. 연말까지. 뭐 못해도 내년 25년 3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SOXL인 게 틀림없고 이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SOXL이랑 뭐 잘 조합하면 되고, 뒤에 이제 비트코인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정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감사합니다.